네, 안녕하십니까. 시그니의 이창현입니다. 6월달 상품 이슈 교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6월달에 중요한 행사가 있죠. 시작했죠. 뭘까요? 썸머. 다들 알고 계시죠? 썸머에 대해서 따로 또 말씀드려야 될 게 있을까요? 없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카 상품 이슈 이 자료가요, 점점 좋아지는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좀 볼게요. 중요한 내용은 회사명을 제가 얘기할 수 없습니다. 되게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고 요거 다 한 번씩 보셔야 돼요. 아셨죠? 네. 첫 번째는 해당 회사에서 선할인.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우리 요즘 이슈되고 있는 상품의 장점이 뭐죠? 고지 내용이 점점 건강하면 건강할수록 보험료가 어떻게 돼요? 저렴해지죠?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먼저 할인해주고 시작합니다. 먼저 할인을 해주고 시작하기 때문에 더 비교를 했을 때 보험료가 저렴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즉 뭐냐면, 애초에 둘 다 10년 고지에 해당된다 그러면 상관이 없겠지만 5년 고지 이상, 6년 고지부터 들어간다고 했을 때 해당 회사는 바로 10년으로 보험료를 시작을 합니다. 자, 이게 장점인데 그럼 우리가 단점도 알아야 되잖아요. 구조적으로 단점은 뭘까요? 미리 할인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할인할 게 없어요. 그러면 고지 조건이니까 수술이나 입원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보험료가 인상됩니다. 자, 그 말인즉슨 처음에 정말 저렴하게 한 건 맞는데 내가 제대로 안내를 해야 된다. 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 그럼 정확하게 안내를 해주셔야 합니다. 보험료가 인상되는 걸 안내를 안 하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정확하게 고객한테 인지를 시켜놓는다 하면 엄청난 영업적으로 무기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셨죠? 자, 요거 보시면 해당 회사에 유병자 고지 조건, 추경증이 딱 2개로 줄었습니다. 이게 좋은 걸까요? 안 좋은 걸까요?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죠. 좋은 점, 이 해당 상품 365 보험료 자체가 다 다운됐어요. 근데 우리가 이런 전환형 유병자 상품, 즉 전환형 상품이 보험료가 인하되는 거잖아요. 근데 중간에 빵꾸 났네? 근데 1년 지나고 입원 수술이 없었어. 이 상품은 인하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2년이 지나야 돼요. 중간에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375라는 게 아예 애초에 없어졌습니다. 365로 가입을 했는데 1년이 지났는데 무사고요. 보험료 인하가 안 됩니다. 1년 더 무사고여야지만 보험료가 인하됩니다. 꼭 오안내 하시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안내해 주셔야 돼요. 두 번째, 이 사람은 6년 고지에는 해당이 안 되고 5년 고지에 해당이 됐어요. 그럼 가입해놓고 1년 뒤에 무사고야. 365로 전환이 될까요? 안 됩니다. 해당 회사는 초경증은 이제 365, 385 2개밖에 없는 거예요. 타사랑 비교했을 때 355부터 310까지 올라간다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요거는 꼭 정확히 인지하셔야 됩니다. 아직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회사가 단계별로 1년마다 있기 때문에 요거를 제대로 숙지를 안 하고 세일즈를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걸 대처할 수 있는 장점은 보험료가 인하됐다. 아셨죠? 요즘은 이렇게 유병자가 조금 더 각 회사마다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회사에 이 중간에 입원 수술에 뭔가 특이한 점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좀만 눈만 크게 뜨면 돼요. 뭔가 달라. 응? 자, 보통 우리 당일 입원 고지 해야 되나요? 안 해야 되나요? 대부분. 원래는 해야죠. 근데 여기 뭐라고 써있어요? 2일 이상만 아니면 됩니다. 2일 이상만 아니면, 즉 당일 입원은 고지를 안 해도 됩니다. 그게 좀 장점이죠. 그럼 내가 당일에 입원해서 뭔가 수술한 거는 고지를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안 해도 됩니까? 진짜로? 해야죠. 당일 입원은 안 걸리는 건 맞는데 수술에는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정확하게 숙지를 하시면 도움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꼭 확인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넘어갈게요. 회사의 이 상품도 조금 놀랍긴 했어요. 재밌긴 했어요. 이유가 뭘까요? 우리 보통 간편 중신이나 간편 상품 볼 때 중대질환 5에 해당되는 질환 중에
암만 아니면 돼요 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암만 아니면 돼요. 근데 얘는 반대입니다. 암이어도 됩니다. 암이 아니면 되는 게 아니고 암이여도 다른 건 안 되고 암이여도 뇌심이 인수가 됩니다. 놀랍죠? 나 되게 놀랐는데. 그래서 보통 우리가 손보에 유병자 상품을 가입을 하려고 할 때 암만 아니면 다 인수돼요 라는 상품들은 많았는데요. 암이어도 인수되는 거는 흔치 않았습니다. 뇌심이 인수가 되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충분히 활용해 볼 가치가 있다. 중요한 거는 부정맥까지도 진단비가 탑재가 됩니다. 아셨죠? 자, 요 상품의 좀 장점은 뭘까요? 여러분들 이렇게 자료를 보시면 특이한 점을 빨리 캐치해 주시는 게 도움이 될 거예요. 뭘까요? 보너스 연장. 그러면 보너스 연장이 있으면 이 상품의 장점은 뭐가 될까? 내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애초에 만기를 짧게 잡아놓으면 보험료가 어떻게 되죠? 낮아지죠. 그걸 좀 활용해서 처음에 고객한테 다가가는 인트로를 장벽을 좀 낮출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85세로 하셔도요. 중대질환에 걸리지 않으면 100세까지 연장이 된다라는 포인트로 어필을 해보시면 고객한테 접근하기가 좀 쉬울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간병이죠. 그러니까 종합 건강보험인데 유병자 상품인 거죠. 네. 근데 뭐 특약을 어떻게 짜냐에 다른 거고 회사 이름은 찍고 있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어서요. 자료는 다 공지됐으니까 한 번씩 읽어보세요. 자, 해당 회사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쌉니다. 꼭 한번 필요할 때 설계 한번 해보세요. 자, 고객들 만나서 기존 거 이 회사 걸 가지고 있으면 상품 대비 가성비가 나쁘지 않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주력은 아니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주력 아닌 데는 좀 넘어갈게요. 자, 우리 지금 한동안 지난달에 간병인이 되게 이슈였죠. 그쵸? 한도도 많이 줄었고 한도는 유지되더라도 최소보험료가 많이 올랐죠. 해당 회사는 장점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즉 고지 조건이 좋아요. 디스크 90일 입원했어. 퇴원만 하고 완치된 상태면 즉시 인수가 가능합니다. 우리 생각보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간병인에 대한 니즈가 많이 올라와요. 그래서 인수 조건이 조금 유한 편이고 보험료 대비 비교를 해봐도 크게 막 비싼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간병인 할 때 지금 웬만한 손보사들 한도도 줄고 최소보험료 올랐으니까 해당 회사 활용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자료에 보면 여기 귀엽게 비행기 표시 하나 있죠? 678 해당 회사만 보시면 됩니다. 비행기 표시 없으면 쳐다도 보지 마세요. 아셨죠? 자, 우리 주력사 중에 하나인데 뭐 또한 통합암은 너무나 유명하고 암 주요 치료비도 통합암으로 구분되어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다 아시죠? 주요 치료비도 통합암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지난달부터 고액 치료비 중에 한참 이슈가 되고 있고 막 난리 났어. 막 모든 회사 다 만들기 시작하고 뭐죠? 중입자 치료죠. 중입자 치료가 우리나라에 아직 몇 대 없죠. 거의 한 대 있는 수준이었고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중입자 치료가 모든 보험사가 이제 담보가 탑재되기 시작했습니다. 중입자 치료가 쌀까요? 비쌀까요? 싸요? 네, 비쌉니다. 엄청 비싸요. 그래서 모든 보험사가 중입자가 좀 탑재가 됐고 이 회사가 좀 매력이 있는 게요. 항암방사선 치료 담보 특약이 7천만 원까지 들어가더라고요. 자, 그러면 항암방사선 담보 있으면 중입자 치료할 때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암방사선 치료 넣어주면서 중입자를 넣어주면 1억 2천까지 들어갑니다. 요것도 꼭 활용해 보세요. 자, 교육 시간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검토를 했을 때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는 거는 좀 넘어가는 편이긴 해요. 그래서 꼭 한번 읽어 보셔야 돼요. 아셨죠? 네. 자, 우리 주력사였던 또 이 회사가 또 나왔네. 순환기가 나온 지 얼마 안 됐죠. 해당 회사는 거의 뭐 이번 달부터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쵸? 근데 장점이 뭘까? 순환기. 응? 자, 여러 개가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각각 준다는 거예요.
요런 회사가 또 하나 있긴 하죠. 이 회사로 비교를 해보면 내가 하고 쓰러져서 급성심경에서 예를 들게요. 하고 쓰러졌는데 중환자실에 먼저 들어갔어요. 응급실을 통했는데 혈전용의를 먼저 뚫었어요. 그럼 혈전용의에서 한번 받겠죠? 근데 그날 혈전용의를 했는데 상태가 계속 안 좋아져서 중환자실을 갔네. 그럼 또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또 받겠죠? 중환자실에 있다 보니까 상태가 계속 안 좋아져서 스텐트 삽입술을 했네. 그럼 수술비에서 또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각각 받습니다. 그러면 한 치료만 한 게 아니라 3가지 치료를 했기 때문에 총 6천만 원의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생겼어요. 근데 말씀하셨듯이 순환기이기 때문에 부정맥도 포함됩니다. 점점 상품이 좀 개선되고 있죠. 요거는 총 연간 한도는 8천만 원이에요. 자, 수술을 하고요. 다음 날 또 수술을 했습니다. 받을 수 있을까요? 못 받을까요? 수술은 받을 수 있습니다. 수술은 매회니까요. 자, 그리고 한 달 뒤에 또 수술했네?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맞습니다. 연간 한도가 8천이기 때문에 이미 한도가 초과돼서 더 이상 받을 수는 없어요. 대신에 수술은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매회다. 이것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해당 회사도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회사와 비슷하죠. 이 회사의 장점 요거죠. 요거 한번 심사해 보신 분, 설계해 보신 분, EQ 없으세요? 꼭 한 번씩 그냥 해보세요. 생각보다 인수가 100% 잘 되진 않아요. 이 2달 이내에 병원 간 것만 없으면 일단 넣어보긴 하는데요. 생각보다 그냥 전산에서 걸리면 아예 그냥 설계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매니저님한테 돼요 안 돼요만 물어보시면 됩니다. 되면은 EQ에 해당되면서 5텐텐도 가능한 거기 때문에 보험료는 저렴하면서 고지는 훨씬 안정적이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인카 전용 플랜. 이걸 활용하면 좋은 점. 이 상품 딱 하나 있는 것 같아요. I49가 2천만 원까지 됩니다. I49가 생각보다 진단받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생각보다 쉽습니다. 병원 가서요. 맥박이 불규칙하게 뛰는 것 같아요.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의사가 생각보다 검사를 정밀한 검사가 없었다고 해도 약간 조금 부정맥 같은데 그럼 일단 기타 부정맥 찍고 시작합니다. 생각보다 많이 받아요. 제 고객님 중에는 3일 동안 그 바디 프로필 찍냐고 수분을 조절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심장이 너무 빨리 뛰는 거예요. 병원 갔더니 진단받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장점이 있는데 이렇게 진단비가 들어간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또 인카 전용 플랜 중에서요 수술비가 좀 매력이 있더라고요. 아니 똑같은 1호종 수술비인데 뭐가 매력이 있을까? 3종이 500이 됩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암수술비 개복하지 않았어요. 어디에 해당되죠? 네, 요거 좀 매력이 있더라고요. 개복을 안 한다 그러면 대부분 종수술에서 여기서 많이 잘리거든요. 그래서 3종에서 500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는 굉장히 매력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종합 설계할 때요 500, 1000 많아야 200입니다. 1, 200밖에 안 돼요. 근데 여기 500을 넣을 수 있고 4종, 5종을 오히려 줄일 수 있다. 업셀링으로 좋겠죠? 그렇죠?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이거 보고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 와, 한도가 엄청 높구나. 뇌허 수술비? 근데 진단비까지도 5천이 들어가네. 요거는 매력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60세까지 5천이에요. 그래서 요것도 진단비, 뇌 신장 진단비 좀 세게 강화해줘라고 하면 해볼만 하다. 아셨죠? 자, 우리 DB 고객들을 만나거나 상담해보면 보험료 손해보는 거 싫어. 좀 나중에 돌려받고 싶어. 이런 고객님들 많이 만나보죠. 이거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진단비 1,000만 원밖에 안 들어갔어요. 근데 20년 납이 됐네. 우리 고객님이 40살이라고 생각을 해보자고. 60살이 됐는데 1,000만 원짜리가 3,000만 원으로 바뀝니다. 응? 근데 중요한 건 네. 환급률이 어떻게 되죠? 환급률이 100% 넘어서죠. 요거는 어필해 보시기 좋은 상품일 것 같아요. 아셨죠? 해당 회사 전반적인 GA에서 거의 생보사에서 1, 2위 하는 회사예요. 매월. 근데 저희가 주력이 아닌 거지. 이 회사는 지금 다른 GA 채널에서도 많이 이용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참고해 주세요. 이건 뭐
데이케어 관련되고 복지 관련된 거는 재갈 관련된 거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그쵸? 넘어갈게요. 우리 나이 많으신 간병인 그 어르신분들 간병인 설계하면 보험료 어때요? 저는 깜짝 놀랍니다. 특히 여성분들. 그래서 동양생명에서 재밌는 거 하나 만들었더라고요. 치매 간병입니다. 치매 입원 간병인. 그러니까 치매로 입원해서 간병인을 쓰게 되면 보험료가 엄청 저렴합니다. 이것도 치매에 대해서 니즈가 많으신 분들, 치매 보험 하나 필요해 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어필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아셨죠? 전 이거 보고 좀 재밌다고는 생각했는데요. 그러면,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엔 이게 가족이 결국엔 써가지고 돈 받을 건데, 우리 간병인이나 요양 이런 거는 가족들 덜 힘들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조금 물음표가 들긴 했어요. 근데 이걸 또 원하시고, 그 간병인 자체도 가족 간병인 내는 거에 되게 선풍적인 인기를 얻었으니까 이것도 같은 내용이라고 봅니다. 내 가족이 등급받고 요양해주면 매월 100만원 생활비 주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케이블 손보 유병자 재미있는 점은 7, 8, 9가 새로 생겼다는 점과 중대질환이 10년을 보지 않고 5년만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내가 심장질환, 즉 급성심근색 받아서 수술한 지 5년이 넘었어요. 수술하고 끝난 지 5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3테노 가입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수술한 지가 5년이 넘은 거면 중간에 뭐가 돼야 돼요? 3테노가 아니고 수술한 지 5년 넘었으면 뭐예요? 6이 돼야겠죠? 5년이 넘었으면. 예를 들어서 제가 물론 구체적으로 예를 안 들었지만 그런 것처럼 중대질환의 고지는 5년으로 줄었다. 입원 수술은 잘 챙겨라. 장점입니다. 아셨죠? 그리고 간병인을 10만 원을 줄이고 나니까 경쟁력이 많이 떨어졌나 봐요. 간병인 특약을 하나 더 추가해서 중복되게 해놨습니다. 자, 감액 없음으로 10만 원, 감액 있음으로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하면 간병인의 한도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비행기 떠 있는 것만 보시면 됩니다. 비행기 없으면 볼 필요 없어요. 우리 치아보험 네. 하여튼 이 회사 많이 하죠. 근데 중요하게 꼭 임플란트가 들어가 있는 거야. 난 이제 20살이고 아직 임플란트 할 정도도 아니고 떼오거나 이제 크라운 치료만 하면 되는데 왜 자꾸 보초를 집어넣는 거야? 그래서 그걸 뺐더라고요. 네. 저도 이제 고객님들 만나보면 치아보험을 비싸게 내고 있어요. 근데 임플란트 막 150, 치료걸 20까지 해가지고 막 150, 200만 원씩 갖고 있는 거야. 아, 발치하셔야 될 게 있나 봐요. 그러니까 아니래. 왜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 치아보험이래. 근데 그 고객님은 스케일링도 주기적으로 자주 받고 그냥 떼우거나 크라운 치료하는 정도만 보장을 받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럼 그건 필요 없겠죠. 그것만 걷어내는 상품이 나왔습니다. 보험료도 굉장히 저렴해졌고요. 아셨죠? 해당 회사 치아보험 몇 년 납을 하는 게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무조건 10년 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치아는요, 생각보다 아프다 바로 임플란트 되는 경우 없습니다. 거의 전 본 적 없어요. 딱 한 번 이 치아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면 잇몸이 주저앉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이빨이 후두둑 빠져요. 그런 분들 아니면 웬만하면 실인데 그럼 병원 가잖아요. 그럼 대부분 충치로 레진으로 떼우거나 크라운으로 끝나니까 임플란트에 너무 몰려있는 연세 있으신 분들 아니면 큰 의미 없다. 요거는 요 페이지에서 말씀드릴게요. 자꾸 정신 차려 집중해야겠어요. 회사 말하면 안 되니까. 해당 상품의 장점은 500%나 채정되네. 근데 타 회사도 500% 채정되는 회사 많죠. 좀 있죠. 근데 장점은 뭘까? 유니버셜 전환이 됩니다. 우리 유니버셜 전환의 특징이 뭐예요? 납입금이 끝나고 해당 기간만 채워지고 나서 전환하게 되면 내가 갖고 있는 해지환급금 자유롭게 뭐가 된다? 입출금이 됩니다. 그거까지 더해지면 이 회사가 조금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아셨죠? 자, 우리 이거 교육 왔을 때도 한번 들었죠? 사법보험금인데
우리 고객님들, TV 고객님들 만나면, 아, 이거 뭐 사망보험만 되는 거, 사망보장만 되는 거, 나 죽어서 우리 가족들한테 돈 줘서 뭐해. 응? 필요 없어. 나는데 약간의 기능을 넣어놓은 거야. 뭘 넣어놨죠? 사망보험금이 되는 건 맞는데, 수술을 받거나 3일 이상 입원을 하게 되면 요 금액을 깎겠다고. 잘 들어보니까 사망을 보장되는데 일반적인 것도 보장이 되네. 우리 이런 보험을 뭐라 그러죠? 80%까지 내 보장을 해준대. 사망보험금 중에서. CI. 나아가서 GI 같은 성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CI는 어쨌든 크리티컬이 해야 되는데 얘는 그런 조건은 없으니까 GI성이다. 근데 제가 보면요, 그냥 믿기 정도 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고객한테 큰 특약적으로 많은 메리트를 준다는 건 조금 아닐 것 같긴 해요. 왜냐면 3일 이상 입원해서 20만 원, 받으면 좋은데 확률이 너무 낮아지잖아요. 그래서 약간 GI보다는 조금 순한 맛,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은 제가 생각했을 땐 6, 7, 8 단기납을 이걸로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환급률 어떤 것 같아요? 높죠? 근데 이게 비행기가 달렸을까요? 안 달렸을까요? 달려 있습니다. 해당 회사 비행기도 달리고 환급률도 높습니다. 또 좋아하는 거 뭐라고 써있어요? 여기 카드납도 됩니다. 그래서 6, 7, 8 단기납은 주적은 여기로 생각하자. 아셨죠? 비행기도 달리고 환급률도 좋고 그리고 카드납도 된다. 제가 좀 많이 좋아하는 상품이기도 했고 저희 팀 주력으로 좀 잡고 있는 것도 한데요. 투스텝 종신입니다. 요거의 장점은 뭐죠? 3년만 내고 나머지 기간은 20%만 내면 된다. 그럼 5년 납 기준 3년은 내가 가입한 금액, 2년은 20%. 그럼 이걸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내가 한 20만 원짜리를 계약을 하고 제시를 했어. 3년은 20만 원, 나머지 2년은 얼마? 4만 원. 그 농협지원장이 말한 거랑 똑같이 하시면 돼요. 그냥 3년 납 컨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근데 여러분 5년 납은 좀 있자고요. 왜? 비행기가 7년 납부터 달립니다. 아셨죠? 시책도 5년 납은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7년 납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7년 납은 3년은 내가 가입한 금액 내고 나머지 4년은 어떻게 된다? 20%. 이거 꼭 참고해 주세요. 달러 종신은 너무 잘 알고 계시고 주력이잖아요. 린치핀 주력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단기납 제한하고 싶어. 5년 납 짧게 하고 싶어. 요 자료를 꼭 한번 그냥 훅 보세요. 5년 납 했을 때 몇 프로, 7년 했을 때 몇 프로. 이렇게 활용하시면 좋은 자료니까요. 경위정리 넘어갈게요. 자, 연금이 재밌는 것들을 나오는 회사가 두 회사가 있습니다. 해당 회사. 나이대를 구분을 해놨더라고요. 우리 어린 나이, 사망보험금이 물론 보험은 누구한테나 다 필요한 거고 다 똑같이 같은 조건이지만 사망보험금이 니즈가 높을까요? 낮을까요? 낮죠. 근데 연금에 대한 니즈는 낮더라도 누구한테나 다가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어릴수록 연금액을 크게 줍니다. 두 번째, 이제 한 자녀도 좀 있고 결혼해서 한참 활동하고 있는 시기야. 연금액을 조금 줄이고 사망보험금을 올려줍니다. 노후야. 그럼 당연히 이건 통계적으로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사망할 기간이 빨리 다가오잖아요. 당연히. 그래서 사망보험금을 올리고 연금액은 줄입니다. 새로 나온 연금이니까요. 요거는 꼭 한번 활용해 보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단기납 자체가 이제 점점 메리트, 우리가 생각하는 메리트는 환급률이었는데 많이 줄고 있잖아요. 이제 연금으로 접근할 수 있는 체질 개선이 필요합니다. 자, 이 회사도 재밌는 걸 또 하나 만들어냈어요. 우리 단기납이 제일 좋은 점은 뭐였죠? 내가 고객 세일즈하기 위해 제일 쉬운 포인트, 환급률이었잖아. 그래서 환급률이 낮아지니까 너무 힘들어지잖아. 자, 딱 15년 됐을 때 환급률이 몇 프로죠? 140%. 근데 7년 납하니까 7년 딱 됐을 때 몇 프로? 100%. 3년 거치했더니 몇 프로? 125%. 5년 납했을 때 7년 차에 몇 프로? 100%. 10년 납에 130%입니다. 130%. 환급률이 130%예요. 우리 한때 재작년 1월, 재작년 12월, 1월
한 회사가 환급률이 너무 높아가지고 막 난리 났었죠. 한두 달 만에 없어졌었거든요. 그때 환급률이랑 비슷하게 나오더라고요. 130%. 자, 근데 이게 더 단기납보다 접근하기 쉬운 이유는 뭘까요? 얘는 타이틀이 뭐예요? 연금입니다. 그러니까 종신보험이 아니라고요. 사망을 보장하는 보험이 아니고요. 연금보험이라고요.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연금은 누구나 필요하고 노후는 누구한테나 다가오는데 사망은 나 가족 없어. 내가 죽어서 남들 줘서 뭐해. 우리 뭐 자식 줘서 뭐해. 뭐해서 필요 없어. 내가 잘 먹고 사는 게 중요해. 그럼 연금보험으로 접근하면 좋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흔한 연금보험은 내가 중간에 해지하면 내 원금을 돌려줄까요? 안 돌려줄까요? 안 돌려준다고. 자, 그럼 너는 연금을 대비할 수 있는 노후자금도 되면서 혹시나 중간에 목돈 필요하면 원금의 이자를 30%나 더 준다. 10년에 30%면 연 3%인데 비과세다. 그럼 웬만한 투자 상품보다도 나라고 표현할 수 있죠. 왜? 얘는 꾸준하게 30%를 보장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보기 또 그러겠지. 아, 근데 10년은 어떻게 내? 너 국민연금은 뭐 얼마나 내는데? 몇 년 동안 내야 하는데? 이렇게 비교해줘 가면서 하면 포인트가 굉장히 좋은 상품입니다. 아셨죠? 자, 연금 많이 받고 싶은 젊은 어린 친구들. 보장 금액이 엄청 커요. 우리 월납 50짜리로요. 10년 납했더니 65세 개시하면요. 보장 연금액이 2억이 넘습니다. 내가 10년 동안 냈던 금액은 50만 원씩 10년이면 얼마죠? 6천 아니에요? 50만 원씩 10년이면 6천이죠. 근데 얘가 65세에 개시해서 받는 금액은 2억이 넘습니다. 요걸로만 어필해도요. 연금보험은 쉽게 세일즈 할 수 있어요. 왜냐면 보증이니까. 아셨죠? 근데 해당 상품 특징 뒤로 갈수록 연금액은 줄어들죠. 요거 참고해 주세요. 자, 요거 한 번 더 설명해 드리면 연금 기준액은 9천만 원으로 똑같은 조건보다 낮죠. 낮은 대신에 얘의 장점은 뭐다? 10년 차의 환급률이 원금을 넘어선다. 그것도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고 25%, 30% 이렇게 넘어간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비행기 다 달려 있고요. 연금보험인데도 썸머에 인정을 해준다는 건 엄청난 겁니다. 그리고 이 상품은 나온 지 얼마 안 돼서요. 이번 달에 나온 거잖아요. 시책도 나쁘지 않으니까 꼭 체크하세요. 아셨죠? 진짜 연금이고 저축처럼 모을 수 있다고 접근하시면 훨씬 편합니다. 자, 뒤에 보면요. 우리가 지금 제가 넘어간 회사들도 많이 있잖아요. 다 주요 내용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 번쯤은 읽어보면 문득문득 떠오를 때가 있을 거예요. 그걸 한번 숙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셨죠? 특이사항이나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없으세요? 네, 그러면 네. 단점. 제 생각이잖아요. 그거는 뭐 보험 모든 거에 대한 다 똑같은 단점이라서 이 상품의 단점은 아니라고 보는데 저는 딱히 이 상품의 단점이라고 생각한 건 없었어요. 근데 어떤 방향으로 접근하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피니시는. 그러니까 연금으로 쓰기에는 좀 아쉬워요. 연금만 목적으로 하기에는 아쉬운 건 사실이에요. 왜냐면 보장 연금액이 조금 적어요. 근데 반대로 내가 원금도 지키면서 연금을 대비할게라고 하기에는 괜찮아요. 네. 그래서 저는 뭐 이런 상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떻게 방향을 잡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고객의 성향이 연금이 무조건 중요해. 그럼 연금액 많이 큰 회사로 갈 거고요. 근데 연금도 되면서 목돈을 모려는 것도 좀 필요해. 넘어올 것 같아. 그럼 이걸로 많이 상품을 세일즈 하겠죠.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단점은 없다고 보여지는 게요. 중도 인출도 가능하기 때문에. 네. 보통 우리가 단기납 같은 경우에 중도 인출을 하려면 납입 기간이 끝나야 하고요. 또는 납입 기간 끝나고 3년 거치 후에 중도 인출이 가능하거나 또는 유니버셜로 전환을 해야 되잖아요. 얘는 내 해약 환급금이 300만 원만 남아 있으면요. 인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장점도 있고 납입 기간만 잘 지키면 환급률도 좋고 내가 목돈이 당장 필요 없을 때 묵혀놓으면 계속 연금액이 늘어나고 근데 그러다 목돈이 필요하면 인출하면 되고 좀 장점만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말씀하셨던 이제 장기라는 거 빼고는. 연금으로 목적으로만 하는 사람은 네. 언제든 유연하게 쓸 수가
네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연금이 다 무조건 목적이야라고 해도요, 중간에 이자 130% 받을 수 있는 걸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서 연금에 대해서 단점을 설명해주고 요걸로 마무리를 짓게끔 좀 모양을 잡을 것 같아요. 그럼 다 좋잖아요. 이자도 많이 주고 연금액도 연금만 100%보다는 조금 적지만 어쨌든 그 이상을 주고. 네. IBK요? IBK는 약간 다른 게요. IBK는 세제 적격입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연말정산할 때 공제 받는 거 있죠. 네네네. 세대 적격형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고 하면요. 네, 저는 요게 낫다고 보여지는 게 제가 알기로는 그 보증형이 아무래도 변액에 들어가 있는 걸로 아는데 타이틀 앞에 그럼 결국에는 5년이 지나고 나서 내 원금이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 물음표잖아요. 알 수가 없잖아요. 네, 연금을 원한다고 하면은 얘보다는 그게 날 수도 있죠. 근데 그거는 보증형 연금들은 제한서를 뽑으면 내가 개시했을 때 얼마를 받을 수 있다고 써 있잖아요. 네, 그걸 좀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아까 보셨던 요 페이지처럼 40세 기준입니다. 얘도 40세 기준이고요. 얘는 1억 4천을 보장해주고요. 얘는 9천만 원밖에 보장을 안 해요. 바로 요 차이인 거예요. 근데 얘의 장점은 뭐라고요? 네, 7년 차만 돼도 원금이 돌아오고 중도 인출이 가능하다잖아요. 그래서 요 두 가지를 보여주고 결정하게끔 해도 좋은데 저라면 상담을 통해서 연금액이 보장이 중요한데 대신에 중간에 해지하면 네 원금은 돌려받을 수 없어. 무조건 연금으로 써야 돼. 그럴 거면 연금액이 조금 줄더라도 이런 식으로 많이 세일즈를 해볼 것 같아요. 연령이 좀 있어서 나는 그 연금 필요하다는 사람은 그렇게 또 맞는 얘기죠. 맞아요. 요거는 젊은 사람들한테 더 좋을 거예요. 왜냐면 젊은 친구들은 내가 30살인데 납입 10년 하고 40살부터 25년을 기다려야지 이 돈을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필요감이 좀 높은 편이니까 얘는 근데 네가 갑자기 목돈이 필요하면 차려 쓸 수 있다가 좋겠죠. 네. 질문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단기납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잖아요. 결국에는 사망보험금이었어? 종신보험이었어? 이런 거 스트레스 많이 받아봤잖아요. 얘는 그런 스트레스 없다. 근데 그 이상의 메리트를 줄 수 있다. 그리고 애초에 연금보험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종신보험에 대한 그런 필요도도 없다. 그래서 오히려 터치하기 좋은 상품입니다. 그리고 시책도 좋은 편입니다. 그쵸? 꼭 요거 많이 활용해 보셔서요. 비행기도 달렸으니까 요걸로 썸머 한번 가보시죠. 아셨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